환청이 들어요. 선생님? 밖에서 물어보는데. 날 보나? 자, 등비수열입니다. 계산도 안 되고, 환청도 들리고, 자, 등비수열. 등차수열 한번 끝냈기 때문에 등비수열은 더 쉬워. 굉장히 쉽습니다. 등차수열은 뭐야? 계속해서 똑같은 숫자가 더해지는 걸 등차수열이라고 하잖아. 근데 등비수열은 B가 같은 수열이야. B가 같다라는 얘기. 늘어나는 비율이 같아지는 걸 얘기해. 그래서 만약에 어떤 수열 AN이 있다고 치면 2, 4, 8, 16, 32 뭐 이렇게 나가는 걸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불러줍니다. 얼마씩 곱해지고 있어? 계속 2씩 곱해지고 있죠. 2가 곱해지고 있지, 2가 곱해지고 있지. 그 비율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걸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바로 이 녀석들 공통된 비율을 뭐라고 부르겠니? 공통된 차를 공차라고 불렀으니까 공통된 비율은 공, 비 뭐 이렇게 불러주겠지. 자, 마찬가지로 첫째 항과 공비가 중요해. 공비는 common rate 해가지고 R이라고 씁니다. 여기 첫째 항은 A라고 쓰고요. 자, 첫째 항과 공비가 중요하단 말이야. 등차수열에는 첫째 항과 공차가 중요하듯이 이게 다야. 오케이? 그래서 등비수열은요 커지는 비율이 같아요. 좀 더 어려운 말을 쓰면, 자, 다음 항을 이거 배웠니? n번째, n 플러스 1번째 이런 말들 배웠어? 배웠지? n 플러스 1번째를 n번째로 나누면, 즉 바로 전에 거로 나누면 언제나 공비 R이 나와요 라는 얘기야. 등차수열은 다음 거에서 전에 거를 빼버리면 언제나 일정한 D가 나와요 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등비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등차도 마찬가지지만 일반항 구하기가 중요해. 일반항 구하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n번째 항이 누가 있을까를 구하고 싶은 거야. 천천히 가볼까? 첫 번째 항은 A야. 두 번째 항은 A의, 두 번째 항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일반항은 n번째를 얘기하는 거고, 첫 번째 항은 A라고 쓰자. 그래버리면 두 번째 항은 A의 일정한 비율 R이 곱해질 거야. 맞지? 세 번째 항도 마찬가지죠. 공비 R이 곱해져서 세 번째 항을 만드니까 AR의 제곱이 되겠지. 그렇다면 n번째 항은 뭐가 될까요? R이 몇 번 곱해지겠어? 첫째 항에서 n-1번 곱해지겠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일반항이라고 불러줍니다. 알겠어? 그래서 A는 AR의 n-1제곱 비슷해요. 등차수열은 n번째 항 만들려면 첫째 항에다가 공차가 n-1번 더해지세요 라는 게 등차수열이고, 등비수열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가 n-1번 곱해지세요 이걸 가지고 등비수열이라고 한다고. 오케이? 그렇다면 이 녀석에 대해서 등비수열, 자, 일반항 구해보시면 A에는 뭐가 나오시겠습니까? n번째 항은 첫째 항이 2가 되고요. 공비가 2니까 2 곱하기 2의 n-1제곱. 그치? 그래서 2의 n제곱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 네 번째 항은 2의 4제곱이 있을 것이고, 다섯 번째 항은 2의 5제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훨씬 더 편하게 좀 구할 수가 있어. 등차보다 솔직히 등비가 더 쉬워. 간단하거든. 자,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 두셔라 라는 얘기야.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제곱이 일반항 구하는 식이다 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자, 뒤에 문제들 연습을 해봐야지 우리가. 연습 15번, 자 16번 두 개를 한번 보세요. 15, 16. 일반항 구하는 공식. AR의 n-1제곱. A는 첫째 항, 공비는 R. 그래서 AR의 n-1제곱. R이 뭐래? 공비. 첫째 항 1 곱하기 1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그게 다야. 그래서 3의 n-1제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 것도 첫 장이 4고 공비가 얼마가 되지? 두 번째 건 얼마를 곱하면 다 어떻게 되지? 그것만 생각합니다. 4 곱하기 분의 1 괄호 해야지 괄호. 아니지. 숫자 1에다가 n-1제곱 묻은 거잖아. 그렇지. 4 곱하기 2분의 1 n-1제곱. 그럼 하면 돼요. 27 첫째야. 27에 공비의 n-1제곱. 공비가 얼마냐? 얼마를 곱하면 다 묻게 되는지만 생각하면 되지. 그렇지. 바로 그렇지. 그게 다야. 자, 너희들 정리하면서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4의 두 번째 그 답이 2분의 1 n-1제곱이 됐잖아. 자, 근데 4는 미 맞춰주는 게 편하겠잖아. 4는 2분의 1의 몇 제곱일까? 2분의 1 몇 제곱하면 4가 될까? 역수가 돼야 되니까 일단 마이너스 제곱해야 되고 2의 제곱이 4니까 마이너스 2제곱일 거 아니야. 그래서 위치 같은 지수의 곱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나타내도 됩니다. 정리 안 했다고 해서 틀리진 않아요. 이렇게 썼다고 해서 틀리진 않는다고. 그런데 정리를 하는 게 좀 더 깔끔하겠죠 라는 얘기야. 알겠지? 두 번째, 1번 세 번째 문제도 27에 자, 첫째 항이 27이고 마이너스 3에 n-1제곱. 자, 여기 점 찍어줘야 돼요. 안 찍으면 안 됩니다. 점 찍어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얘도 3분의 1로 바꿀 수가 있겠구나. 굳이 바꿀 필요 없어. 굳이 바꾸자면 27은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3제곱인데 마이너스가 더 생겨나고 더 복잡해져 버립니다. 얘가 27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써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첫째 항과 공비를 분리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요, 16번 보시면 첫째 항과 공비 구하래요.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n 대신에 1로 주면 첫째 항이 되는 거 아니야. n에 1 들어가는 게 첫째 항이니까. 그래서 1로 주세요. 그럼 첫 번째 문제에서 n에다가 1 넣어주시면은요 0제곱이 되니까 0제곱은 1이 되지. 4만 남게 되죠. 첫째 항은 4가 될 것이고, 공비는 무조건 뭐가 공비냐면 잘 봐라. 공비는 무조건 n제곱 밑에 있는 게 공비예요. n제곱 밑에 있는 게 공비입니다. n제곱 밑에 있는 게 공비란 말이야. 그렇다면 잘 봐. 2n-1제곱이라고 등비수열이야 이것도. 자, 이걸 공비가 얼마일까? 첫째 항 1로 주니까 2가 되고 공비가 얼마일까? n제곱 밑에 있는 게 공비란 말이야. 그럼 뭐가 되겠어? 여기까지를 보시는 거야. 얼마니? 4가 되겠지. 모르겠으면 n에 1 넣어주시면 2가 되고 n에 2를 넣어주시면 8이 되기 때문에 공비가 4구나 라고 구할 수도 있겠지. 근데 번거롭잖아. 그래서 n제곱 밑에 뭐가 있느냐? 이것만 봐도 바로 공비가 나오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두 번째 문제에서는 n에 1 넣어주니까 2 곱하기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3이 돼버리니까 2 곱하기 3이 되겠죠. 첫째 항은 6이 될 것이고, 공비는 n제곱 밑에 3분의 1이 있기 때문에 3분의 1이 공비가 됩니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겠다. 자, 17번 문제 보세요. 자, 항이 두 개가 주어지면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지만 등비 수열도, 자, 두 번째 항이 2라고 주어졌어. 그치? 뭐라고 적을래? A, R은 입니다. 이렇게 적겠죠. 두 번째 항은 AR의 1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뭐 주어졌어? 다섯 번째 항이 16입니다. 라고 했어. 다섯 번째 항은 일반항으로 AR의 4제곱이 되겠지. 하나가 줄어들어요. 이게 16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연립. 곱해진 상태에서 연립은 나눠주는 게 편해요. 집어넣어도 되지만 나눠주는 게 편합니다. A, R 없어지고 2, 8. 결국 분모끼리 같아야 되잖아. R의 3제곱은 8이 나오죠. 그래서 R은 2가 나오시고 R이 2라면 A는 1이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간단한 지수 문제들 푸는 거야. 그래서 등비수열이 훨씬 더 쉽다고. 자, 비슷하게 진행이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18번도 해보세요. 18번 일반항으로 쭉 나타내봐봐. 그래서 묶어가지고 약분시켜버리면 나올 거예요.
일반항은 어떻게 써지니?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제곱은 6이 되지. 근데 묶을 수가 있지. 이렇게. 그치? 마찬가지죠. 얘도 네 번째 항 세제곱, 다섯 번째 항 네제곱, 여섯 번째 항 5제곱이 되고 48인데 얘도 묶어버릴 수가 있지. AR의 세제곱 묶어버리면 1 플러스 R 플러스 R의 제곱만 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두 개 연립하시는데 나눠버리시면, 집어넣어도 되지만 나누시는 게 좀 더 편하죠. AL이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고 6, 8에 48. 똑같네! R 상제곱이 8이 됩니다. 그래서 R은 2가 되고 2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리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1 더하기 2 더하기 4 7분 첫째 항과 공비 구하면 끝나요. 등차수열은 첫째 항과 공차 구하면 끝나고요. 등비수열은 첫째 항과 공비 구하시면 그냥 게임셋 끝나버립니다 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을 하기 위해서 개념 하나 더 갑니다. 너희 등차수열에서 배웠던 등차중항 기억해요? 등차중항 세 개가 나란히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다면 가운데 있는 놈을 등차수열의 가운데항이라고 하죠. 등차중항이라고 부르거든. 그럼 가운데항은요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산술평균 두 개 양옆의 것의 평균이 가운데 것이 돼요. 등차수열은. 아니면 2 곱하기 가운데 것은 양옆의 것의 합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등차중항이었단 말이야. 근데 마찬가지로 뭐라고 싶냐면 등비중항을 구하고 싶어. 자, 등비수열에서 가운데항을 구하고 싶다고. 그렇다면 A, X, B가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치자. 자, 비율이 일정하다고 했잖아. 커지는 비율. 공비를 어떻게 구하냐면 다음 것을 전의 것으로 나누면 공비가 돼. 곱해진 수. 그러겠지? 마찬가지로 여기도 다음 것을 전의 것으로 나누면 공비가 돼. 근데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공비는 항상 같으니까. 그래서 곱해지면 x 제곱 가운데 것의 제곱은 양옆의 것의 곱이에요가 되는 거야. 등차 수열은 가운데 것 두 배는 합이 되는데 등비 수열은 가운데 거 제곱시키면 양옆의 것의 곱이 돼버리고. 알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렌슈인 문제. 이 몰라요 8 있을 때 등비 수열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해서 가운데 것의 제곱은 양옆의 것의 곱입니다. 그래서 x 딱 쓰면 플러스 4가 되겠네. no.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다 가능하죠. 얘가 4면 공비가 2가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4면 공비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마이너스가 공비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겠지. 그치? 자, 이게 등비 중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요, 뭐라고 했느냐. 등차수열이 일단 이때 A1, A2, A3가 자, 약간 난이도가 있어요. A1 뭐라고 했지? A1, A4, 2, A5 이게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대요. 잘 봐요. 원래 A라는 수열은 등차 수열이야. 근데 그 중에서 세 개를 뽑아오니까 등비 수열이 돼버리는 거야. 이 나란한 세 개가 등비 수열을 이루게 되는 거야. 그럼 나란한 세 개가 등비 수열을 이루면은요, 등비 중항 공식에 의해서 가운데 것의 제곱은 양옆의 것의 곱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렇지? 그런데 얘는 등차 수열이었어. 원래 A1, A2, A5는 등차 수열이야. 그렇다면 A2는 A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지. 등차 수열이니까. 그치? 공차 D. 자, A1은 A라고 쓸 것이고 A5는 A 플러스 4D라고 쓸 수 있었겠지. 등차 수열이니까. 정리하시면 A제곱 없어지고 2AD 플러스 D의 제곱은 4AD가 됩니다. 아, 이거 나누면 안 되겠네요. 갖고 와서 계산하면 2AD 마이너스 D의 제곱은 0이 되고 D로 묶어주시면 2A 마 D는 0이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어. D는 그래서 이 식에서 D는 0,
또는 D는 2A 두 개가 나오지만 웬만한 문제에서는 D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D가 0, 공차가 0이면 계속 똑같은 숫자가 있을 거니까. 그래서 D는 2A야. 다시 와봐. 자, D는 2A라고 했거든. 문제에서는 등비수를 이루는데 그렇다면 얘가 공비가 얼마냐고 물어봤어. 근데 A1은 그냥 A죠. 그렇지? A2는 A 플러스 D라고 했으니까 D 대신에 2A를 집어넣어버리면 3A가 되겠지. 그렇지? 뭐 끝났어요. 3배 곱해진 거야. A5는 여기 있잖아. 이게 A5잖아. A 대신에 2B 집어넣어버리면 6D가 돼요. 아, 잠깐만. A1, A, A2, 3A, A5, D 대신에 상수한테 무척 걸렸어. 자, 이게 A5니까 D 대신에 2A를 집어넣어버리면 9D가 돼. 그렇다면 3이 계속 곱해지고 있네. 그럼 이 등비수열의 공비는 3입니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등차 수열에서 숫자를 뽑아와가지고 등비수열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도 보실까요? 그 다음도 보실까요? 자, 이거 비슷한 문제 풀었을 거야. 등차 수열에도. 자, 잠깐만요. 자,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kx의 제곱 플러스 56 x 마이너스 64는 0이라는 한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세 근이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보겠네. 자, 세 근이 등비 수열. 너희들 세 개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는요, 어떻게 식을 썼어? A마디, A 뿔 D 이렇게 식을 썼잖아. 기억하지? 그런데 세 근이 등비 수열이 돼버리면 이하고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하면 가운데 A 잡아버리면 R분의 A, AR 이렇게 쓸 것 같지? 그치? R이 계속 곱해지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굳이 안 써요. 해설지 보시면은요, 보통 세 개가 등비 수열을 이루더라 라고 해버리면 그냥 AR, AR의 제곱 보통 이렇게 놓고 풉니다. 큰 상관이 없거든. 근데 그래도 이게 편하더라고. 난 이게 편해서 이걸 쓰는데 일반적인 풀이는 그냥 AR의 제곱으로서도 크게 문제가 상관은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야 이게. 하여튼 등차 수열은 이렇게 잡으면 훨씬 쉬워져. 근데 등비 수열은 어떻게 잡더라도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나는 세 근을 그냥 이렇게 잡아볼게요. R분의 A, AR. 세 개의 근을 이렇게 잡으시겠지. 근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3차 방정식에 세 근의 곱이 주어졌어. 완벽하게. 그렇지. 마이너스 64 세 근을 곱하면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64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맞나? 맞불마니까 맞네. 64가 된다는 얘기지. 세 개 곱할게요. 그래서 세 개를 곱하시면 A의 3제곱이 나오는데 이게 64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A는 얼마? 4라고 구할 수가 있지. 그럼 세 개를 좀 더 디테일하게 R분의 4R 이렇게 다시 만들 수가 있게 되고 또 주어진 게 뭘 주어졌냐면 두 근의 곱의 합이 주어졌어. 56이라고. 그치? 근계수 관계 두 근 곱의 합이 주어졌습니다. 56이라고요. 56이라고. 그러면 두 개씩 곱해서 더할 거야. 두 개 곱해봐. R분의 16 플러스 두 개 곱해봐. 16R 플러스 두 개 곱해봐. 16 이렇게 되죠. 그치? 그래서 일단 R을 곱해서 정리해보면 16R제곱 마이너스 40이니까 마이너스 40R 40R 자 40R 지웠어? 자 그 다음에 16 곱하니까 플러스 16은 0이 됩니다. 그쵸? 4, 4, 16, 4R제곱 마이너스 10R 10R 아우 4, 4, 16이면 제대로 그냥 나오는데 2, 4, 2, 8, 4, 1 마마 2분의 1 또는 2가 나오십니다. 근데 공비가 2분의 1이 되나 공비가 2가 되나 어차피 같은 상황이 돼. 왜? 공비가 2분의 1이 돼버리면 8, 4, 2가 되고
공비가 2가 돼버리면 2, 4, 8이 돼. 순서만 바뀌게 되는 거야. 근들이. 그래서 나는 그냥 공비 2를 가져와가지고 세 근이 뭐가 나오느냐? 2, 4, 8이 나오겠네. 라고 구한 겁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K는 세 근의 합이 되겠지. 세 근 합이 K가 돼주시는데 아시면 14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 자, 뭐 어렵진 않아. 이게 특히 수열 부분이 완전 공식으로만 푸는 거지. 아까도 내가 했었잖아. 아까 문제 겁나 복잡한 거 다 공식으로 풀잖아. 그래서 그냥 얼마나 덜 어렵냐의 차이인 거고요. 어렵진 않아요. 나중에 근데 제대로 이제 내신 때 고등학생 되면 좀 빨리 가는 방법들을 배워.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는데 아직은 그런 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21번 문제 보시도록 하십시다. 문제 보고 있어봐요. 오늘 고등 숙제는 별로 없겠네요. 중점들을 연결합니다. 잘 봐. 어렵잖아. 한 변의 길이 얼마짜리죠? 얼마짜리야? 4짜리니까. 자, 넓이 얼마입니까? 첫 번째 거 넓이 4분의 루트 3 a제곱. 그치? 그래서 4분의 루트 3 a제곱이면 4루트 3이니까 넓이. 오케이? 자, 근데 뭘 하면 중점을 연결해서 잘라내버렸대. 나머지 이거 없애버린 거야. 비금을 없애버린 거고요. 그럼 나머지가 남는데 몇 분의 몇이 남는 거야? 4분의 3이 남겠지. 자, 그렇다면 자, 잘 봐요. 이게 약간 헷갈리는 게 1회 시행을 하면 4루트 3에 곱하기 4분의 3이 남습니다. 1회 시행을 하게 되면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거 보시면은요. 아마 10회 시행이라고 물어봤을 텐데 맞지? 10회 시행 후거든. 넓이를 구하십시오. 그럼 첫 번째 항은요. 너희들이 실수하는 게 이걸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지. 왜? 10회 시행 후니까 1회 시행 후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야. 알겠어? 얘가 첫 번째 항이에요. 나머지는 쉽습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을 연결해서 이렇게 익혀요. 전부 다 4분의 1씩을 버려. 모든 부분에 대해서 4분의 1을 버리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도 4분의 3이 되는 거야. 똑같이. 뭔 말인지 알겠지? 전체 조각수 9개 중에서 3개 버렸으니까 아니구나. 4개씩 12개 중에서 3개 버렸으니까 4분의 1이 버려진 거예요. 맞냐? 3개 버렸어. 맞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4분의 3씩을 남기게 하면 마찬가지로 그냥 4분의 3 전체에 대해서 4분의 3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번 시행을 하게 되면 2회 시행하게 되면은요. 그 전에 남아있던 넓이에 대해서 또한 4분의 3이 남아있게 된다고. 이건 S2가 되는 거야. 문제에서 물어본 건 10번째 항은 뭐가 오겠는지 물어본 거야. S 쓴 거는 합이 아니고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넓이 나타낸 말이에요. 그렇다면 10번째 항 구하기 위해서 n번째 항은 어떻게 구할래요? 첫째 항이 이것이고 공비는 4분의 3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첫째 항 곱하기 이게 첫째 항이야.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게 바로 일반항 구하는 식인데 헷갈리겠다. S라는 말을 써가지고 합을 써버려가지고 기호를 헷갈릴 수 있겠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n번 시행한 후에 넓이를 나타낸 식입니다. 이렇게 되겠다고요. 알겠지? 됐어요. 그럼 이 n에다 10 넣어주면 답이에요. 근데 답이 없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그치? 4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10제곱이 답이 없지. 있어? 어딨어? 있어 보이네. 에이, 이거 약간, 원래 이거 약간 변형해가지고 답을 억지로 맞춰가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 하여튼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알겠어? 일정한 비율이 계속해서 곱해지게 되면 얘는 등비수열입니다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게 다 등비수열이 훨씬 쉬워요. 등차수 지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더 식이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등비수열이 훨씬 쉽습니다. 등차수열보다. AR의 n-1제곱이다. 이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고, 그치? 그리고 등비중앙 가운데 것을 제곱시키면 양 옆에 것에 곱이 됩니다를 암기하고 있어야 돼. 알겠어? 오늘 목표는 딱 등비수열의 일반하고 등비중앙까지였어요. 자, 숙제를 말씀드릴게요. 자, 숙제는 등비수열에서 1068번까지입니다. 1068번. 1068번까지요. 뒤에 뭐 리뷰 문제 먼저 풀 수 있으면 풀어버리세요. 풀 수 있는 문제까지는. 원리학계 안 할 거예요. 유형 11번 안 할 겁니다. X 쳐놓으세요, 미리. 원리학계 X 안 할 겁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래서 1107번 마지막 문제 안 할 거예요. 1107번도 안 할 겁니다. 오케이. 등비수열. 오케이. 이제 뭐 하지, 너희들? 아, 벌써 공부하다가 나구나.